부여해 좋은 법, 이상한 법, 나쁜 법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살자. 살자. 네. 네. 거꾸로 하면 자살.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제가 이제 최근에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극단적 선택하는 2030 사망 원인 1위 자살. 그러니까 20대, 30대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1위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떨어졌어요. 네. 수치가 6년 만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20, 30대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1위였습니다. 보통 5, 60대, 60대가 지나가면 암, 그리고 이제 뭐 뇌출혈 이런 병이 사망 원인이고요. 40대에서는 사고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활동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20, 30대는 이 젊은 나이에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었는데 슬프게도요. 10대에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어요. 아무래도 병사나 이런 거보다는 자살이 네. 근데 제일 높을 가능성이 있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약 27.3명 어쩌고 저쩌고인데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때요. 자살 관련 법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살을 방지하겠다는 거. 지금 현행법에 네. 자살 관련 현행법이 있게요? 없게요? 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없다. 그쵸. 말도 안 될 것 네. 같죠. 그러면 자살을 하면은 범죄다 아니다? 범죄가 아니죠 일단은. 형법상. 북한에서는 범죄라고 하죠. 북한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살 글자가 들어가는 범죄 이름은? 자살 방조밖에 그렇지, 없잖아요. 자살 방조. 자살죄는 정범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살 방조만 있어요. 자살의 정범은 없고. 근데 자살하다가 미수에 그치면? 자살 미수? 그 살인 미수나 강간 미수는 없습니다. 범죄인 걸 알겠는데. 자살 미수는 없어요. 근데 자살 미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런 논리가 나올 것 같은데 자살 시도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실패해서 감옥에 가나.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웃을 얘기가 아닌데요. 되게 자살 방조죄가 되게 남용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실제 사례들이에요. 둘이 사귀어요. 네. 헤어지고 싶어요. 네. 안 떨어져요. 같이 죽자 그러죠. 우리 사랑을 완성시키는 건 이것뿐이야. 그런 다음에 죽자고 하고 먼저 밀어버리고 자기는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살에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증거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막 울는 거죠. 내가 네가 가다니 이러니까 나만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례가 되게 많고 또 자살을 했을 때 상대에게 피해 주는 경우도 많아서 자살도 범죄화하자라는 논리도 되게 많아요. 방금 교수님 얘기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정규전 뉴스에서 판례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사람이 진짜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자살. 진짜 자살. 진짜 사랑해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결혼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오빠 그어줘 해가지고 여자 긋고 남자도 자기가 그었어요. 네. 근데 여자는 진짜로 죽었고 남자는 살았어요. 본인이 했으니까 깼어. 아침에 여관 주인이 모텔 주인이 발견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살렸어요. 네. 이건 무슨 죄로 처벌받았을까요? 살인? 네, 살인으로 받은 거였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가 살인으로. 예.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자살 방조가 딱 맞는데 살인으로 처벌해서 15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5년까지 받았어요. 예. 그런데 자살 글자가 들어가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름 안 이상해요? 비 여기서 나는 또 자변의 대변인으로서 또 얘기하자면 아니 법을 들으면 무슨 법인지 알아요. 아니 내가 맞춰볼게요. 또 조직 만들어가지고 또 어중이 떠중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국가세금 빼먹으려는 그런 법안입니다. 맞죠? 자살 방지 문화위원회 뭐 이런 네. 거 그런 거라고요. 맞죠 그거. 이거요 네. 되게 거창해요.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도별 시행 계획 조정, 계획 수립 협조, 자살 실태 조사, 자살 예방 센터. 맞잖아요. 빙고. 맞잖아요. 네. 아니 그럼 센터를 전국적으로 하나씩 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예산 문제거든요. 이게 뭐 자살하는 확률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거든요, 이 법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마포대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리에
뭐 죽지 말고 살으세요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리고 생명의 전화가 있었는데 거기 뭐 많이 뛰어내린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해놨다는 아마 한강대교 아니면 마포대교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마포대교로 네. 들었어요. 예, 예. 저는. 근데 봤는데 그게 생기고 자살이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많아졌었대요. 처음에.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통계가. 거기가 이제 난간이 제일 낮아요. 그 다리가 난간이 낮아서 다른 데는 난간이 좀 높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된 데는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거기다 기름칠을 한 적이 있죠. 중간에 못 올라가게. 그렇죠. 못 올라가게. 근데 여기는 미끌미끌하게. 난간이 낮기 때문에 그냥 몸을 던지면 바로 뛰어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성공률이 높다. 뭐 자살에 대한 심리를 제가 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죽으려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죽지 남한테 알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 제 주변에 제가 되게 슬픈 진짜 제가 좀 이 얘기하면 울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저보다 몇 살 많았었는데 그분이 맨날 자기가 죽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이 사람이 안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 사람이 나 죽고 싶어 맨날 죽고 싶어 연락 오면 제가 뛰어가서 동네 언니였는데 뭐 말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저도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죽고 싶어 하고 뛰어가면은 고마워 이러고 다시 또 생활하다가 다시 또 이제 그러고. 우울 모드로 들어가고. 물론 우울증 치료도 오래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하고 이러냐고. 이럴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그 한마디를 뱉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죠. 몇 개월간. 나중에 지나서 그분이 진짜 자살. 설마 그 말 한마디가 동기 강화가 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 몇 개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맨날 그 말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버텼는데 그 말을 계속 꺼냈는데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죽는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게 이게 A는 B다 공식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저도 이제 들은 사례인데 이제 그 택시 기사분이 어떤 여성분을 비 오는 날 태우고 갔어요. 네. 태우고 가다가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계속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다리를 지나가는데 아까 막 그 마포대교일 거예요. 갑자기 차가 섰는데 그 차가 좀 막혀 섰대요. 차 문을 열고서 바로 난간으로 뛰어내렸대요. 그 택시 기사분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정신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왜냐면 자살을 결심했을 때 그것을 시행하기까지의 과정상에 본인이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는 수백 번 머릿속에 번복하고 되뇌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제 결심했을 때 이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사실 자살의 원인이 뭘까라고 봤을 때 뭘까요? 자살의 원인이? 근데 저는 암호미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살기 싫다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저는 실제로 자살 기도를 2번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심리를 조금은 알죠. 근데 살기 싫은 적 없었어요. 살기 싫은 적 있죠. 저도 살기 싫었을 때 그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마 한 번씩은 자살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박사님은 없으셨어요? 누구나. 저는 살기 싫다. 자살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생각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힘들잖아요. 특히 제일 생각을 많이 할 때가 학생들은 성적에서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근데 이게요 초등학생까지 내려왔어요. 초등학생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실제 했어요. 저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나와서 세상 살다 보면 힘든 것도 더 많고 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데 초등학생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 이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했거나 좌절했을 때 보통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막막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막막했을 때. 그러니까 자살 선택하는 사람들 보면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다른 사람 누군가 죽어서 우울해졌다든지 사랑에 실패.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자기가 그쵸. 도저히 다가갈 수 없다라는 딱 자기 확신이 들었을 때 자살이 딱 떠오르죠. 결국은 이제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의 기준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결국은 이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자살이 일반인 같으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한 번씩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주로 이제 해당이 되냐? 또 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 있으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우울함이 계속 깊숙이 빠져드는 상태가 돼서 결국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저희가 자살 얘기를 하다가 장비 문제로 잠깐 끊어졌었는데요.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자살 관련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은 벗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정말 아까 우리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따가는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간단하기보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만들었어요. 이거는 원래 있는 법이에요, 지금. 그럼 기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살 예방 협회? 네. 그러면 그 쓰는 세금에 비해서 자살자 수가 확실히 줄었다든가, 기타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었다든가, 그러면은 그 기구의 존재 의미가 있지만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국가에서 뭘 나서면은 그건 망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과 과정에 녹아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사가 또 나온 건데요.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성교육 자료를 새로 다 만든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마 같은 시대 빼고 같은 시대일 거예요. 박사님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가.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교육 배울 때도 성교육답지 않은 성교육, 생물 같은 성교육을 배웠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해부도 이게 인체의 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어떻게 저게 인체의 성기인 거지?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우리는 그림도 안 그려줬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그게 바뀐 걸 잘 아는 게, 제가 군 내부에서 성교육 교관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 우리는 수정이 되느냐,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임시됐냐를 그걸 성교육으로 가르쳤는데, 저한테 온 교환을 보니까 성행위를 가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군인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중고등학교 얘기거든요. 저 다닐 때는 여학생들이 받는 성교육을 순결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거 봐요. 세대가 완전 다르다니까요. 아니, 제가 무슨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무슨 임진왜란 근데 사실 성차별적인 교육인 거죠. 성차별적인 교육이죠. 여성만 순결을 강조하고, 그러니까요. 남성은 무슨? 우리 때는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는 여중 여고였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 교육은 아니고요. 성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요, 생물 수업이었어요.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는 아예 배우지 않고 진짜도 그야말로 생물 시간과 똑같은 연장이었는데, 그게 바뀐대요. 이제 바뀌어서 교육 체계로 바뀌어서 교본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저는 자살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자살은 살자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광고 보셨어요? 네. 자살은 살자의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착하게 살자고 뭐가 다릅니까? 말장난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런 법이 있잖아요. 지금 법이 있고 여기서 자살 예방 협회가 있으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또는 어른들 중에서도 정말 진짜 이렇게 진짜 필요한 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허황된 법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했었는데요. 답은 없어요. 그죠? 답 없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만들면 그대로 되는 줄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선진국 법 만들어 보시면. 좋아. 선진국 진입법. 그럼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그거 해봐요. 내가 국회의원이면 만들고 싶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법. 저는 얼핏 떠오르는 게 북한인권법. 저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의된 거 통과시켜달라. 북한인권법. 너무 약간 국민들 시청자의 표를 너무 의식하는. 아닙니다. 저는 진짜 남북 통일
되면 북한 인권 문제. 저는 애가 또 셋이라서.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또 지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법을 만드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 말고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법 만들지 그래? 아예 이렇게 하지 하고 비아냥거리는데 북한 인권법을 이야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다 법. 대한민국 1인당 GNP는 5만 달러다라고 규정하는 거. 5만 달러가 안 되면 불법이야. 불법행위. 그러면 범죄다. 범죄. 자. 뭐 죽자고 일하는 거지.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갑질 규제에 관한 법. 그치.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갑질이 뭔지를 법적으로 그쵸? 다. 예.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심정적으로 만들어. 좋아. 저는 지진 방지법. 네. 지진이 나면 그 왜요? 불법인 겁니다. 네. 홍수 방지법.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재해 방지법. 방구 끼지 말라는 법. 네. 그리고 생명행위를 멈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는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 정말 만들어질 수 있다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태풍 진로 규제법. 갑자기 박사님 노래로 마무리해 주세요.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그 노래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건 행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힐링과. 네. 전 뭐 힐링되는 법.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지친 마음 아물게 하는 게 자살 방지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법으로 자살이 방지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말 필요한 법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살 관련 법률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